청약통지 해지하는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 되게 네. 많다. 네. 그래가지고 지금 7개월 만에 86만 명이나 네. 이거를 해지를 했다는 거예요. 네. 이게 왜 그렇게 됐을까 생각해보면은 첫 네. 번째로는 일단 입전이 필요해서 그쵸. 통장을 깬 거. 네. 그게 첫 번째인 것 같고, 네. 두 번째는 뭐 청약 해봤자 아파트 값이 떨어져서 안 해도 될 것 같다는 사람도 네. 있고, 또 반대로 해봤자 안 될 것 같으니까 어차피 나는 혼자 살 거고 네. 난 부양가족도 없는데 그쵸. 뭐 신혼부부만 이득 그쵸. 주고 안 된다 해서 네. 그냥 해지를 해버리는 것 같아요. 그런 이런 거 상황인데 제가 이걸 왜 찍냐면 우리 젊은 친구들이 이거 나도 진짜 해지를 해야 할까 말까 너무 고민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를 물어보는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고. 그렇죠. 그래서 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제 이 영상의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부디 김얀스쿨 오전반을 듣는 모든 분들은 청약청등을 모두 해지하시는 편을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오, 네. 해지하라고. 네. 몇 살이건 간에? 네, 몇 살이건 간에. 어차피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자, 지금 우리나라 20대의 혼인율이 1% 정도 돼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청약 제도의 가점을 누릴 수 있는 인구가 몇 명 되지도 않아요. 그게 1번. 두 번째는, 이거는 경쟁률이라는 게 꾸준히 유입돼야만 인센티브가 작용을 하는 제도인데, 우리 모두가 집값이 오르라고 기대하기에는 우리 모두가 돈이 너무 없죠. 청약을 넣는 이유는 간단해요. 어른들이 하는 얘기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네, 아파트 중심의 얘기도 어른들한테 들은 거예요. 근데 나는 좀 반대로 생각하는 게 뭐냐면요. 네. 일단 청약통장이 한 네. 달에 2만 원에서 네. 부터 50만 원까지인데 네. 보통 사람들이 한 10만 원 정도 넣잖아요. 네. 그러니까 10만 원 네. 그게 글쎄 뭐 우리 나이 정도 되면은 10만 원이면 좀 부담이 네. 없는 가격이잖아. 네. 내가 그냥 옷 하나 안 사고 애들이랑 술 몇 번 안 먹으면 되는 거기 때문에 네. 그냥 10만 원 넣으면서 네. 그러면 세제 혜택도 네. 연말정산 네. 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고 네. 그 다음에 그나마 우리가 좀 예를 들어서 진짜 아파트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솔직히 말해서 네. 아파트가 쾌적하고 살기는 좋아. 네. 그건 사실이야. 네. 우리는 빌라 살지만 네. 네. 근데 그렇기 때문에 네. 근데 신축의 아파트를 그쵸. 그냥 조금 적정한 가격에 네. 갈 수 있는 거는 청약밖에 없다잖아요. 근데 이게 중요한 전제가 뭐냐면 청약 부어서 그 신축 아파트를 살 만한 사람이 과연 있는가? 뭐 예를 들어서 부천 같은 경우는 이번에 네. 대장 신도시가 있잖아요. 네. 3기 신도시에. 네. 그거 가격이 보면 네. 3억 2천에서 4억. 그쵸. 그럼 갈만 하잖아. 근데 자, 분양가가 지금 뭐 소형 평수는 3.2억에 뭐 대형 평수는 4억이라고 쳤을 때 대장지구 위치가 중요한데 강서구 바로 옆이잖아요. 그 돈이면 바로 오르죠. 그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걸 그러니까 청약을 가지고 있으면 네. 이 가격에 살 수 있잖아. 그쵸. 어. 근데 일단 청약을 가지고 가져갈 수 있는 사람의 조건은 일단 기혼자라야 되고요. 일단 부양가족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조건 자체가 비율이 별로 없죠. 그게 가장 커요. 그러니까 지금 청약 가점 제도의 구성을 놓고 보면 김얀스쿨 구독자 대다수가 가점을 단 1점도 못 받을 수 있다. 근데 봐봐, 이게 지금 그러니까 올해만 하더라도 이렇게 네. 많은 사람들이 해지를 하고 네. 나 해지하는 추세면 네. 내가 그냥 한 달에 10만 원이나 아니면 2만 원 넣어도 되잖아. 일단은. 네. 이렇게 넣고 있으면 언젠가는 나는 그러니까 이게 없어도 되는 돈이라면 네. 그걸 굳이 나는 안 하고 네. 특히나 또 작은 빌라 저 같은 경우 뭐 44제곱미터 이런 빌라는 네. 그 집으로 쳐주지도 않아. 사실 그렇죠. 집 있어도. 그래서 너무 작고 귀여워서 그런 거. 청장을 넣을 수 있어. 근데 나는 내가 그 통장을 나 괜히 해지했다 싶은 거야. 왜냐면 네. 내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네. 그리고 3, 4억에 네. 물론 이제 부천이긴 하지만 네. 서울이 아니긴 하지만 네. 3, 4억에 새로 지은 신축의 아파트를 들어갈 수 있다는 거는 나는 되게 큰 메리트라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이제 대신 나한테 그 기회가 올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냥 그게 무리한 큰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대신에 내가 갑자기 큰 돈이 필요하다. 차라리 그거 주택 청약 담보대출을 받으면 네. 그래서 나는 그 옛날에 그 방법을 모르고는 맨날 네. 청약을 해지를 해버렸어. 근데 그 방법을 아는 게 의미가 없는 게 지금 모두가 생각했을 때 그 가격이 저렴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그 즉시 만점자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비율적으로 놓고 보면 청약 통장을 거의 전 국민이 다 갖고 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왜냐면 무주택 비율이 워낙 높으니까. 그 말인즉슨 모두가 양킴처럼 생각한다면 경쟁률이 높겠죠. 그러면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그 정도 가점이 있는 분이 과연 누가 있겠는가? 심지어 자, 가점의 출발점이 나이부터예요. 근데 나이의 출발이 30대부터거든요. 즉 20대는 탈락. 2030 분들은 점수 못 따고 출발하죠. 심지어 부양가족 없죠. 그러니까 일단은 계속 넣어야지 뭐. 젊은 친구들은 네. 그냥 없는 돈이라 생각하고 계속 네. 넣어서 이게 나중에 내가 쓸 수 있으면 좋은 거고 네. 뭐안 써도 네. 된다는 식으로 네. 돈을 그러니까 너무 무리해서 넣지 말고 10만 원 미만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기에는 만약에 얘네들한테까지 순서가 돌아오려면 아파트 진짜 많이 공급해야 돼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 경쟁률이랑 우리 지금 이 채널을 보고 계시는 많은 이 채널을 보지 않더라도 많은 2030들이 처해 있는 세대랑 실제로 청약을 통해 공급되는 물량 사이의 갭이 너무 커요. 그래서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거에 가까워요. 비혼을 생각하고 있고 그렇죠. 나이가 어린 20대들은 이걸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결혼을 거야. 했다고 셈 치더라도 가점을 받을 수 있는 항목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경쟁률이 낮다면 그 정도 가점에라도 붙겠지만 경쟁률이 높아져 버리면 부양가족이 많아야 돼요. 근데 부양가족이 헬리밖에 없는 저는 그쵸? 근데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그렇겠죠. 심지어 지금 애들을 낳기가 힘든 환경이라고 모두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부양가족이랑 나이 위주로 그리고 무주택 기간 위주로 되어 있는 이 가점 환경에서는 모두가 쳐다볼 수 없는 환경이라고밖에 볼 수 없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왜 아까 그 세금 혜택이라던가 뭐 여러 가지들 장점들 얘기했는데 그 장점들을 모두 상쇄시킬 수 있을 만한 단점이 뭐냐면 해지가 힘들어요. 그걸 누렸다는 말은 해지를 안 해야 된다는 건데 근데 우리가 이렇게까지 해지를 못하게끔 강제한 금융상품이 아무것도 없어요. 해지하면 그거 공제받은 거 다 토해내야 되나요? 그렇죠. 엄밀히 말하면 그렇죠. 그러니까 유지를 해야 유지가 된다는 건데 그런 면을 놓고 생각하면 우리가 그 정도까지 그 경직성을 갖고 운영해야 되는 강제 상품은 청약 말고는 없어요. 어떻게 보면은 이 청약이라는 게 약간 국민의 그쵸. 가스라이팅이었다라고 10만 원이라고 치면 3년을 넣어도 360인데요. 지금 이 채널을 보는 분 중에 360 정도 없다 셈 치고 투자할 수 있는 분 없어요. 그러니까 그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정도 돈을 부담 없이 넣어 놓으면 어느 정도 기회가 된다라는 말을 하기에는 그 돈도 커요. 네, 그런 점에서 너무 양극단에 있지 않는가. 그러니까 수도권이 너무 과밀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 과밀화 상태가 유지가 되어야 청약이 유지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청약이라는 게 그냥 사람들한테 모든가의 그 마지막 남은 희망 같은 거였던 것 같아요. 그쵸. 그 청약 통장만 있으면 나도 그냥 그 적절한 가격에 신축 아파트에 들어갈 수 있다. 네.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마지막 희망이었던 것 같은데 네. 그거를 희망으로 가스라이팅을 당했던 네. 것 같아요. 우리가. 그게 가스라이팅일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그 청약 제도가 유지가 되려면 우리 모두가 수도권 아파트로 모여주고 꾸준히 경쟁률을 높여줘야 돼요. 그래야 청약이 되죠. 왜냐면 청약 제도가 필요가 없어요. 만약에 수도권 아파트가 충분히 우리가 원하는 만큼 공급이 된다면. 근데 만약에 그렇게 된다는 말은 지방이 무너지라고 기도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런 면을 놓고 보면 그렇게 되고 있는데 근데 그걸 제일 가속화시킬 수 있는 제도가 청약이에요. 왜냐하면 수도권이 아파트 위주로 용적률이 계속 높아지고 이 제도가 꾸준히 경쟁을 유지해줘야만 청약이 유의미해져요. 근데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는 아주 빠른 속도로 망하겠죠. 지금 그렇게 되고 있는데. 네, 그게 더 심해질 수 있는 가장 눈앞에 있는 상징적인 현상이 아파트 선호 플러스 청약이에요. 그래서 마냥 내가 청약에 당첨되는 걸 모두가 박수치면서 바라보기에는 우리 사회가 바라보는 방향이 너무 위험하다. 네, 라는 면이 있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청약을 개인이 넣는 건 좋아요.
근데 모두가 청약을 선호하고 그 결과물에 박수를 치는 결과물이 됐을 때 구성의 오류를 향해 가지 않을까. 개개인으로 봤을 때는 올바른 선택인데 모두가 그걸 선호하게 됐을 때는 과연 얼마나 높은 용적률로 수도권의 아파트를 모아놔야 우리 모두가 원하는 결과가 나올 것인가를 생각하면 아주 위험한 발상이 될 수도 있다. 근데 내가 얘기를 들어보면 아이를 키우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제 빌라나 이런 데는 확실히 놀이터나 애들이 놀 수 있는 데가 부족하다는 거야. 근데 그쵸. 우리 동네만 보더라도 그쵸. 공원이 좀 충분치가 않잖아요. 없죠. 그리고 놀이터 이런 것도 없어. 근데 아파트는 단지마다 그래도 하나씩 놀이터가 있으니까. 있으니까 다들 거기서 놀거든. 네. 그래가지고 또 다른 사람이 들어오면 외부인 들어오다 싫어하잖아. 또 그쵸. 아파트들은 뭐라고 또 욕할 수도 없는 것 같아. 확실히 아이를 키워보면 불편하니까. 그쵸. 그래서 나는 차라리 그러면 우리가 모두가 이 상급지 아파트만 이렇게 막 쫓아가가지고 막 힘들게 막 이렇게 하지 말고 네. 우리 지금 여기 있는 거부터 우리 동에서부터 우리 네. 사람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네. 이런 아이를 위한 이런 자그마한 놀이터 만들기 본부 모여라 이렇게 하는 이런 것들을 네. 그러니까 내가 살고 있는 곳에서부터 좀 바꿔보면 어떨까 그런 것들에다 더 시간을 쓰는 게 상급지 아파트 가려고 쎄 빠지게 막 회사 다니고 야근하고 투잡 뛰고 하는 것보다 네. 더 빠르지 않을까. 근데 지금 이제 우리 대표님이 말씀하신 게 공공의 인프라잖아요. 음. 근데 공공의 인프라의 가장 큰 맹점이 뭐냐면 내가 이걸 공급한다고 해서 내가 이득을 보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공공부문에서만 하는 거예요. 삼성은 왜 놀이터를 만들지 않을까? 놀이터에 입장료를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게 도로도 마찬가지고 국방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공공부문이 다 그런 거죠. 그렇다 보니까 지금 말한 대로 우리 모두가 원하는 인프라를 우리가 추진해서 공급할 수 있는가를 생각해보면 거의 대부분이 안 돼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 이제 우리 BBT 만들잖아요. 그쵸. 부천 타운을 만든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놀이터를 만들면 다 같이 누릴 수는 있는데 우리가 놀이터를 만들면 비용은 누가 될 것인가? 우리가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됐을 때 우리가 그걸로 인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왜냐면 아파트는 다 같이 모여서 집을 함께 짓는 개념에 가깝잖아요. 그래서 아파트에는 공공 커뮤니티 시설들이 들어가죠. 그게 가능한 이유가 이제 규모의 경제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관리비 내가지고. 네, 그래서 요즘은 아파트 단지에 어린이집도 많이 들어가죠. 네, 그런 점들이 있기 때문에 과연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은 필요하다. 아파트라는 건 결국 규모의 경제가 달성이 돼야 되는데 아니 우리도 근데 주민세 같은 거 내잖아요. 그러니까 부천시에다가 우리가 계속 쪼아야지. 그러기엔 땅이 많이 없어요. 네. 이미 지금 보면은 수도권에는 집이 들어갈 공터가 거의 없어요. 그럼 이제 우리 애들은 어디서 노냐? 우리 애들은 아파트 놀이터에서 놀죠. 아파트 안 사는 애들은? 그렇죠. 아파트 안 사는 애들이 그래서 놀 공간이 없어지고 있는 건 맞긴 맞아요. 그래. 생각해보면은 우리 주변에 다 빌라 단지인데 얘네들은 어디 가서 노냐 말이지. 그래서 만약에 지금 공급되는 방식대로 아파트에서 만들어지는 커뮤니티 이외에 공공인프라가 나서지 않는다면 갈수록 그 공간은 좁아질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주민세로 감당을 하기에는 조금 힘든 환경이 되어가고 있다. 특히나 이제 지금의 정부처럼 작은 정부를 지향하게 되면 공공인프라에 대한 투자는 아무래도 적어질 수밖에 없으니까. 네. 우리가 돈을 많이 벌어서 우리가 그쵸. 하는 것 수밖에 없네요. 그렇죠. BBT에는 놀이터 만들겠다라고 지금 본인이 공약하는 거죠. 여러분들 책을 많이 사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렇죠. 인쇄로 놀이터에 투자하겠다. 2,500원 받아가지고 언제 그거 BBT 놀이터 짓고 있습니까? 그렇죠. 작고 귀여운 수준이죠. 네. 큰일이네요. 네. 그래서 제가 항상 우리 양킴한테 분기에 한 번씩 책을 내라고 강요하는 이유가 그렇게 활동을 해야 힘들어. 재원이 생겨요. 그렇죠. 우리 대표님은 근데 종이책은 아닌 것 같아요. 그쵸.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돈을 벌려면 종이책 하면 안 그쵸. 돼요. 종이책으로 돈을 벌어서 하라는 게 아니고 이 책을 보고 누군가가 연락이 와서 투고도 하고 강연도 나가고 하려면 작가 타이틀이 유지가 돼야 되니까 그러니까 돈의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봐도 간판이 작가인 이상 작가로 앞에 깔아놔야 나머지 활동들도 할 수 있다. 그래서 자기가 안 쓰니까 그쵸. 이렇게 시인하게 말할 수 그쵸. 있지 막상 쓰면은 그쵸. 그런 말 못합니다.
겁니다. 제가 안 쓸 거기 때문에 왜 하는 워런 얘기죠. 버핏이 책을 안 쓰겠어요? 그렇죠. 읽기 바빠요. 그러니까 그쵸. 쓰는 게 이거 얼마나 시간을 많이 그쵸. 사는 일인데요, 그쵸. 여러분. 퍼시몬 컴퍼니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일이다. 이게 책 선생 컴퍼니였으면 책을 사오는 거죠. 사주세요. 그쵸. 사주세요. 그쵸. 그래. 청약통장은 이제 네.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네. 꼭 아파트 여행하나, 그다음에 내가 정말 네. 가산점을 받아서 내가 당첨될 네. 확률이 과연 있을 있을까? 것인가. 네. 그거 먼저 생각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뭐 나처럼 결혼을 안 하고 네. 부양가족이 없다 그러면 늘 순위에서 밀려나기 때문에 넣을 필요가 없는 거고. 내가 청약이라는 제도 하에서 당첨될 만한 전형적인 형태의 삶을 영위하고 있다라고 하면 반드시 해야 되고요. 그렇지 않은 분들은 사실 남의 얘기일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네. 그냥 남의 그거 받쳐주는 그쵸. 사람밖에 안 되니까 그쵸. 그냥 털고 나와라 네. 이거네. 그렇죠. 그런 점에서는 저는 이제 솔루션을 주는 입장이니까 자 만약에 비혼 가정까지도 요 범주에 들어가게 해달라면 부양 가족에 반려동물도 넣어주면 되죠. 네, 그럼 가능해요. 네. 왜 그렇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반려동물 10마리 데려올 사람 없거든요. 네. 키워보면 알아요. 부양가족 때문에 헨리 같은 강아지가 10마리 집에 있다. 직장 생활 안 되죠. 네. 그쵸. 심지어 사람은요, 크면 1인분 하거든요. 강아지는 그 상태로 멈춰있죠. 네. 가점 때문에 강아지 10마리 입양하실 분들은 없기 때문에 만약에 정말 반려인 천만 시대, 비혼인 절반 시대에 걸맞는 가점 형태를 국토부에서 운영을 하겠다라고 하면은 반려동물도 가점 주셔야 된다. 네. 그러면 저도 청약 바로 가입한다. 네. 네, 이렇게 이상 헨리 아빠 모시고 그쵸. 네, 이야기 이상한 솔루션 하나 드려봤고요. 네, 아무 말이죠. 용화대에서 전화 안 올 것 그쵸. 같아. 영화대에서 아니요. 건희 누나 걔 엄청 좋아해요. 그쵸. 건희 누나 걔 좋아해요. 그러면은 반려인 그쵸. 그거 되게 될 수도 있겠는데. 그쵸. 아무튼 그 잘 생각해서 본인의 미래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근데 청약이 아니더라도 사실은 살 길은 다 있어. 그쵸. 어. 돈 있으면 그냥 신축 아파트 피 얹어서 사면 되죠. 살면 되고 그쵸. 아니면 우리처럼 저렴한 것부터 시작해서 하나하나 점프해서 올라가면 돼. 그렇죠. 그걸 점프하는 발판으로 돈의 말들을 활용하시라는 얘기를 하고 끝내야 컨텐츠가 끝나죠. 그렇죠. 그렇죠. 저는 월급 받아야 되기 때문에. 눈치가 빠르네. 그렇죠. 그렇죠. 돈의 말들을 읽고 우리 모두 부자가 됩시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안녕. 돈의 말들이죠.